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내외 오름세를 보입니다. 미국 쪽에서 반도체 지수가 오른 것이 오늘 국내 증시 대형 IT주 쪽으로 매수세를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실적이 올라도 컨센서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야 주가에 반영이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먼저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부터 보시죠. 대신증권은 대한항공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4.65%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 전망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조 9,595억 원으로 65.1%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402억 원으로 593.2%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분기 깜짝 실적 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객 부문이 예상보다 견조했던 데다가 높은 화물 일드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올해 연평균 항공 유가를 배럴당 115달러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깜짝 실적은 가능하다면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올해 전체 실적 전망치는 꾸준히 상향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NH투자증권은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SK텔레콤이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4조 3,500억 원, 5.7%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영업이익은 4,391억 원으로 17.3%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5G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MNO 사업 매출이 성장한 반면 비용은 안정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인데요. 올해 무선 사업 수익성 개선에 따라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통신주는 대표적인 배당주인데요. 대신증권은 SK텔레콤의 올해 연간 주당 배당금을 3,400원, 분기 배당금 850원으로 전망했는데 연간 배당 수익률은 5.5% 수준입니다. 자, 다음은 한미약품입니다. 키움증권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올해 1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3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미약품의 1분기 실적 전망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3,116억 원으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90억 원으로 30%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 호흡기 품목의 매출 증가 등으로 전문 의약품의 고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한미약품은 지난해 4분기 캐나다 앱토즈로부터 기술 이전 관련 계약금 148억 원과 또 안과신약 루미네이트의 중국 판권 이전 관련 계약금 약 71억 원을 인식하면서 실적이 크게 뛰었습니다. 해외 법인인 북경항미도 호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GF 리테일에 관한 의견 보겠습니다. KB증권은 이 BGF 리테일에 대해서 올해 1분기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1만 5천 원으로 2%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조 6,677억 원으로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41억 원으로 58%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객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분석인데요. 음료 카테고리 매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가공식품 가격 인상 효과도 기존 전 매출 호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진단 키트 매출이 더해지면서 지난달 기존 전 매출 성장률이 6% 이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편의점 내 취식도 증가하게 되겠죠. 프레시푸드 카테고리 매출 회복도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 전망치보다 상회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기업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상향되고 주가 흐름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 자세히 듣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고 애널리스트와 신층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JDI 파트너스의 유재준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1분기 실적 시즌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는데요. 올해 1분기 호식적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업종 쪽으로는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제가 1월부터 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충분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최근에 지금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통신업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거리두기가 2020년도 3월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눌리는 흐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다시 또 작년부터 해서 좀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통신업종은 꾸준하게 상승을 또 이어가면서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이어가는 종목도 있죠. 그래서 통신업종 기준에서는 올해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해드리면 저는 통신업종을 올해 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강세 흐름을 보일 만한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신업종을 조금 가장 최선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금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 2%를 훌쩍 지금 작년에 넘겼고 지금 8%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통신업종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두 종목 정도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KT,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드렸듯이 SK텔레콤, 이렇게 두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기준에서 KT의 또 흐름을 보면은 오늘 좀 반등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4%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KT 지금 기준에서도 분할 매수로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올해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SK텔레콤 기준에서 보시면은 SK텔레콤도 여러분들 KT와 함께 같이 볼 종목인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SK텔레콤보다는 좀 KT가 더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SK텔레콤도 충분히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한 실적도 충분히 또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 기준에서도 분할 매수로 하신다면 58,000원 정도 라인에서 추가 매수 또는 지지 라이브 체크하면서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통신업종 실적도 기대되고 올해 시장에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자, 두 번째로는 항공주. 항공주가 최근에 여러분들 리오프닝 기준에서 부각이 됐지만 그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을 먼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한항공과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근데 지금 오늘 기준에서는 대한항공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했더니 바로 해외여행이 최고로 1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해외여행의 수혜가 충분히 기대되는 만큼 대한항공의 충분히 실적도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는 항공주 기준에서는 대한항공,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중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만한 업종은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완성으로는 삼성 SDI,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기준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보신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수 창고 업종인데 최근에 BDI 지수가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회원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HMM과 페노션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또 기대되는 만큼 HMM과 페노션, 그리고 올해 충분히 실적이 또 기대가 되죠. HMM은 올해 시장 최대치의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기준에서는 HMM과 페노션도 함께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올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한 업종 어느 쪽이냐 말씀을 드렸는데 통신업종, 항공주, 2차 전지, 운수 창고 업종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언급을 하셨는데요. 함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적어두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 발표를 두고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여파에도 견조한 양상을 보였는데 다만 항공사의 실적을 견인했었던 이 화물 물동량이 지난달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봉쇄력 영향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진영 확정 리스크의 영향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가의 상승도 상당히 1분기 실적에 있어서 비용 증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사실상 좀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2분기와 3분기 꾸준하게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 기준에서는 1분기 6천억 원대의 실적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좀 하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아쉽지만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아래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만 2분기와 3분기 여행객 수요 증가, 그리고 대한항공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14개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절반 이상 승인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건 EU의 승인인데 아무래도 유럽연합의 승인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면서 올해 충분히 대한항공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와도 예상치를 하회하더라도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항공은 지금 기준에서도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공주에 대해서 또 하나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바로 유가 상승일 것 같습니다.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5월에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유가 상승이 항공주에는 부담이잖아요.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러우 사태가 이어질수록 유가의 상승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WTI 유가를 보면은 다시 또 반등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러우 사태가 장기화로 이어질수록 유가 상승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지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엔 여행객 증가도 기대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유류 활동료가 증가한다고 해도 여행을 갈 것이다, 해외여행을 갈 것이다 하는 설문조사 기준에서 70% 이상이 나는 그래도 여행을 가겠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여행객 증가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대한항공 기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또 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한항공은 대응을 하시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최선호주로 꼽으셨던 통신주 쪽 보겠습니다. SK텔레콤 통신주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1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네, 통신업종은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꼭 이렇게 소비를 하고 꼭 필요한 거를 사고 이런 걸 떠나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질수록 필수 소비재 쪽이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신업종을 여러분들에게 최선호도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에서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올해 기준에서 통신업종이 필수 소비재 기준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 기준에서 필수 소비재 쪽으로는 통신업종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KT와 그리고 SK텔레콤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서 KT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KT 기준에서 35,000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분할 매수로 기준 대응하신다면 KT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오늘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 매수로 하신다면 KT 기준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KT는 여러분들 올해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또는 4분기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통신업종들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 KT와 SK텔레콤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통신주는 필수 소비재다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올해 최선호주로 꼽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한미약품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 코로나 시대에 한미약품의 성장세를 견인할 만한 요인이 어떤 게 있을지 1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다가 지금 또 줄어드는 추세인데 특히 이제 2월과 3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감기약의 수요가 또 충분히 크게 단기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해열제와 진통제 이런 감기약들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1분기 실적을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약품은 중장기적이기보다는 좀 중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충분히 짧은 시간 동안에 좋은 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감기약을 떠나서 최근에 미국에 수출했던 신약 기술 수출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허가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된다면은 한미약품의 추가적인 반등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이제 감기약 그리고 신약 등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실적 기준에서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 한미약품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편의점주 중에서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 코로나 수혜주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BGF 리테일의 성장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편의점 관련주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편의점 관련주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소비자 쪽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의점주 충분히 올해 긍정적인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선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중단기적으로. 그래서 GS 리테일이 지금 최근에 반등을 좀 이어가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일본 기준에서 추세가 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리가 조금 어제 기준에서 길게 달렸고 오늘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GS 리테일과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편의점들 기준에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경쟁사 비해서 실적이 2024년까지 컨센서스 기준에서 상당히 좋은 또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만큼 편의점 관련주 중에서는 GS 리테일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적 기준에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상당히 첫 번째 편의점 관련주 중에서는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꾸준한 신제품과 마케팅을 또 강화하면서 편의점 관련주 중에서는 GS 리테일을 최선호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시즌을 맞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대표님의 탑픽 종목도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러우 사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기준금리가 또 어제 기준에서 연준위원회에서 발표가 됐는데 0.75%의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수 소비재 쪽으로 가까운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업종 섹터들이 좋은 흐름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게 금융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은행 기준에서는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상당히 실적 기준에서 충분히 기대가 되는 만큼 은행주 기준에서 이 두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험 기준에서는 현대해상도 상당히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상의 수혜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주와 보험주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통신업종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KT와 SK텔레콤 그리고 식품도 봐야겠죠, 여러분들. 식품도 필수 소비자 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삼양식품과 이제 오뚜기 정도를 보신다면 충분히 식품 중에서는 좋은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 완성 기준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두 종목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소재 기준에서는 에코프로 BM과 LNF 이렇게 양극재 기준에서 충분히 지금 판가 가격이 인상되면서 양극재 기준에서 에코프로 BM과 LNF 정도를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2차 전지 관련주들 중단기적으로 반등이 또 기대되는 만큼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기준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험주 쪽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보험주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죠. 현대해상인데 현대해상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기술적으로 좀 봐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흐름이 하락 추세라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르죠. 그래서 5일선이 지금 20일선과 이제 어느 정도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눌린다면은 29,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기준 잡고 공략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상당히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가격 기준에서는 31,000원과 29,000원 정도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에서 추가 매수 또는 공략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현대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27일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앞서 삼성전자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쪽은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딱 하나죠. 바로 이제 지금 반도체 기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기준에서 D램과 낸드 가격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디램과 낸드 가격이 최근에 하락세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오늘 기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또 보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들 좋은 흐름 보여가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SK하이닉스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SK하이닉스는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아무래도 아일랜드 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인데 아일랜드 갭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거래량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반등의 또 추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다시 반등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저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 충분히 반등 최소 단기간 동안 충분히 반등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SK하이닉스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좀 기대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의 유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창한 부장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키워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좀 긍정적이었는데 마냥 좋게 판단할 수만은 없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모두 낙폭에 따른 그 자율적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 이제 상승이 이끈 건 이제 반도체 쪽이고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그 삼성전자 P3 라인에 이제 다음 달 초부터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입고가 되고 7월까지 완료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1분기 실적 우려가 있어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가장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지수는 일단은 좀 또 상승 돌렸지만은 지수는 좀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빠른 순환매 장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10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에 좀 들어왔는데 이 연속성을 좀 가질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낙폭 가대와 또 1분기 실적이 기대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 좀 특징이고 외국인들이 간만에 선형물 동시 매수와 그리고 기관까지도 양시장 매수하는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도 세시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나가서 종가까지 좋은 흐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기술적 반등이지만은 초연속성을 가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반도체 장비 쪽으로 가장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속성에 대한 여부는 물음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이제 종목들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 식스센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어떤 내용으로 산정하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 세계 곡창지대 생산 부진 이슈 키워드로 꼽으셨고요.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에 평택 3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설치할 것으로 예정이 됐습니다. 키워드 꼽으셨고 또 M&A 키워드도 주셨네요. 리비아가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키워드 선정하셨고요. 조선주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해소 기대감이 있는 철강 산업을 키워드로 꼽으셨습니다. 관련 특징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전 세계 곡창지대 생산 부진 이슈로 그린플러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부터 반도체 장비 설치가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 원익 IPS, M&A 키워드로는 DNC 미디어를 주셨고요.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입니다. 항공주 중에서 대한항공, 조선주 슈퍼사이클 전망의 현대중공업, 마지막으로 현대제철까지 주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린플러스, 원익 IPS,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스마트팜 관련 키워드에서 그린 플러스를 가져오셨는데요.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또 고견 드리겠고요. 그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팜 대표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북승현과 더불어 같이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식량난과 스마트팜의 그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팜 쪽으로는 국내 유일하게 지금 턴키 시공이 가능한 업체이고 국내 평가 1위 업체인데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세계 그 4대 곡창지대 그 우크라이나의 스토지다라든가 그리고 북미 쪽, 그리고 아르헨티나, 파파스 이런 쪽, 또 중국까지도 지금 그 식량의 산지인 그 4대 산지가 지금 생산의 부진에 빠졌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오늘 뭐 사료주로부터 해서 관련 종목들이 세게 움직이는데요. 특히 이제 그 밀 가격 같은 경우가 러시아가 그 밀 수출이 1위고 우크라이나가 5위이기 때문에 밀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런 거 관련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강한 흐름이고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기는 그냥 그 컨센 부합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너브 쪽은 그 착공 지원 이슈로 다소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인데 그 그린 팜이라고 자회사 실적이 좀 괜찮을 거라서 장업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서 실적이 좀 괜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분기는 괜찮을 거라 보고 지금 추세 심이 워낙 좀 강한 흐름이라서 지금 곡물 가격이 쉽게 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고 아직 그 주가도 오늘 올라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장기가 오히려 아니라고 보고요. 내일 윗꼬리도 좀 장악하는 그런 양봉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매수는 오늘 한 5% 이상 떴기 때문에 들어가기 부담스럽더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추가 상승 염두에 두면서 목표가 19,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열어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린 플러스에 대한 의견 고 주셨는데 말씀이 조금 빨라서 목표 주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나 싶거든요. 어느 정도 선정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기술적으로 한 19,000원 정도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9,000원이요.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자회사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고 또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린 플러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반등세가 나타나는 반도체주 중에서 원익 IPS 보겠습니다. 원익 IPS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원익 IPS도 그 의견 드리겠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급등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좀 크지 않나 싶고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영향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동사가 이제 평택 3기 그 투자의 삼성전자 3기 평택 라인의 공식적인 투자 수혜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평택 4공장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트 쪽도 인프라 투자가 향후에 기대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닝 쇼크 때문에 주가가 좀 다소 좀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은 1분기 지금 시장 컨셉보다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5월 첫 주부터 그 낸드 플래시 양산 라인 쪽으로 본격 축하하면서 동사에서 장비들이 좀 많이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1분기랑 2분기 올해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상반기는 삼성전자 P3 라인의 수혜를 볼 것이고 하반기에는 하이닉스 쪽에도 지금 장비 입고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모두 좋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갔어도 여기서 쉽게 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매수를 노린다 그러면은 대략 4만 원 초반 정도에서는 매수 좀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의견 드리겠고요. 대체로 목표가 라인들이 5만 원 정도에 설정 많이 돼 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상품성이 가장 좋다 하시면서 원익 IPS 오늘 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은 키움증권 쪽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주셨고요. 1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4만 원 초반선 매수 또 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원익 IPS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볼 텐데 유가 키워드입니다. 대한항공 주셨거든요. 고의견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대한항공 그 의견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그 기술주 종목들이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좀 쉬는 모습이고요.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명실공히 그 리오프닝 대장주라고 말씀이 있고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리오프닝 하면 대한항공 이렇게 연결 지을 정도로 그 리오프닝 쪽에서는 상징적인 종목이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겠고 최근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백일권에서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7천억 이상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고요. 최근에 좀 낮게 나온 것도 5,900억, 최근에 나온 것도 거의 6천억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상당히 상회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 화물 운임 단가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화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여객이 지금 상당히 견조한 흐름, 4월 그 최근에 3월들도 그렇고 여객이 빠르게 살아나는 흐름인데 일단은 그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사실 올해 영업이익 2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작년 말부터 대한항공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비슷하게 올라온 게 대신증권에서 1조 9,800억까지 올라왔고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을 6,700억 전망했던 것들이 지금 평균 1조 5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를 좀 부정적이게 보시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는데 대체로 지금 작년에 4분기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지금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5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널들의 실적을 대단하게 잘 못 맞추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상보다 화물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그 시가총액 20조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11조 정도 되니까 지금 주가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끌고 갈 수 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리오프닝 대장주가 될 것이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은 고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것이다. 앞서서 저희가 설명해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유가가 최근에 또 많이 오르고 있어서 유류 할증료도 5월에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걸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7달러 100불을 훨씬 넘어간 상황이고, 물론 이전에 130, 140보다는 떨어져 있지만은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그 환율도 1230원을 넘어갔거든요. 이는 항공주한테는 전쟁 영향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고 연기금 기관들도 굉장히 많은 자금을 대한항공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한항공의 그 부채 비율이 지금 역사적으로 좀 적습니다. 200%대 그 부채 비율은 보기 힘든 흐름이고 2010년도 때 그러니까 2006년도가 7년도가 그때 한번 200%대 외에는 그 보기 쉽지 않은 그 영업 그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밸류에이션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 봤을 때는 우리 대한항공은 리오프닝 중에서는 만약 리오프닝 투자하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코멘트를 대한항공에 붙여주셨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3시 2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셔야겠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오후장 들어서 1% 이상 상승폭을 느립니다. 1.03% 전일장 대비 오르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720선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2723까지 고점을 높였었는데 2720선 회복 여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663억 원, 또 기관 역시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8% 올랐다는 소식, 오늘 삼성전자 1.35% 강세 흐름인데 기관 쪽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3% 급등하면서 주가는 11만 2,500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58% 상승, 또 네이버도 1.79% 오름세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1%대 강세 흐름 예상이 되고요.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LG화학 오늘 좀 잠시 뒤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삼성, SDI가 1.33% 오르면서 60만 9천 원 선 거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1.43% 오른 931.40포인트 마감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데요. 코스닥 쪽도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예, 오후장 들어서 오름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931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전장에는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요. 역시 수급 상황이 좋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572억 원, 1,77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10개 종목 가운데 펄어비스의 주가가 소폭 밀리고 있을 뿐 다른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2%, 4% 급등인데 오늘 SK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 또 마무리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연결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시장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지수마저 올랐습니다. 시장 분석 어떻게 하셨는지요? 네, 역시 좋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서도 많은 이제 그 경제 채널을 보다 보면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월요일이었죠. 시장이 어렵다,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어딜 봐서 불안하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테마 장세입니다. 테마주들이 폭등을 하고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동안 3월 달에서 계속 실현수라든지 실전 매매 정수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아침에 표역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사라라고 종목을 주는 방송이고요. 이 신의 한수는
장이 끝났으니까 끝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간인데 계속 시장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서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계속 추천했었던 게 비료 사료 관련주였거든요. 다 폭등을 했습니다.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것도 저녁 방송에서 한번 추천했었던 종목이고요. 이쪽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서는 이제 대주산업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84% 상승을 했고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 가격에 사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사 이렇게 했었던 종목이란 얘기예요. 현재 가격에 아침에 실시간 방송에서 그냥 사 했는데 그렇게 샀던 종목이 대주산업이 지금 84%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일사료도 급등이 계속 나왔지만 오늘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마저도 어제 그저께에서도 이게 추천한 지 얼마 안 됐던 종목인데 지금 다 장중에 다 상한가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침에서 오랜만에 IT 부품주들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수가 조금 더 좋아지려는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바닥형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바닥을 최근까지는 눌러놓던 눌림목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코스피도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수렴형 내지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많은 이제 경제 채널에서 장이 좋아졌다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변곡점에서 상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장은 좋다라고 미리 좀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 특히 그 섹터들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 그리고 이제 소비주들 이쪽들 어제 이제 화장품들만 움직였는데 뭐 앞으로 계속 순환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주들하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비료, 사료 관련주들 이쪽 애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IT 섹터들이 움직였는데요. 지수가 가서 그랬어요. 지수가 가서 그런 거고 지수는 이제 목표치는 2,750에서 2,800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어요. 2,750에서 2,800을 일단은 간다고 생각하는 박스권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2,600에서 2,800 이 사이에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고 웬만하면 2,650 안 깨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에서는 2,800 정도는 올라가줘야 돼요. 그리고 더 만약에 강하게 움직이면 2,900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수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테마주들은 괜찮고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IT 섹터들의 힘이 더 세질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IT 섹터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깔끔하고 재미있게 급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일부 종목들만 움직인 편이고요. 오히려 테마주들 지금 보고 있는 한일사료,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 뭐 장중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아침에 그리고 뭐 대한제당 여전히 테마주의 강세가 더 센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런 테마주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는 뭐 오늘 사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도 사야 되는 날이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박스권 장세는 4월 말까지는 진행이 될 건데 5월까지 이게 갈지 안 갈지 그다음에 5월 달엔 섹터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신한수에서도 다 그 소통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다 얘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천천히 계속 쫓아오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10년 동안 한 5번 틀릴까 말까 해요. 한 번도 안 틀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웬만하면 틀리질 않으니까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계속 저와 함께 참여하면서 노란톡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소통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셔가지고 시장 얘기들을 제가 매일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섹터들은 뭐 여러 가지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테마주 2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이지바이오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이지바이오. 자, 상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은 뭐 며칠 전에 제가 표역 종목을 아침에서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상한가가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은 살 수는 없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살 수 없고 당연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팔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흔들릴 때 뭐 매수 단가만 싸다면 뭐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다시 만약에 재차 다시 조정을 받으면 이쪽 사료 비료 관련주들이 다시 만약에 세게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직 못 간 애들이 몇 애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쪽으로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맨날 똑같은 얘기들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장기화로 인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와 같은 이슈로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지금 곡물 가격이 하루 이틀 이게 있다가 가격이 잡힐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뭐 내년까지도 뭐 쉽지 않아요. 지금 계속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 피해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은 또 지금 또 코로나 봉쇄로 인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이제 파종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생산량들이 굉장히 많이 모자랄 거다라는 얘기들이 중론이죠. 그러면은 올해 식량난들은 더욱더 심해질 게 뻔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은 잡힐 생각은 없고 계속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그건 관련된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곡물 관련주들은 조정받으면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일 사료, 아시아 종묘 뭐 등등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까봐 3월 달서부터 얘기했던 이제 비료 사료 관련주 쪽이었어요. 그래서 대주 산업을 먼저 첫 번째로 해가지고 한일 사료, 현대 사료 이쪽도 언급을 해드렸고 이 중에 하나는 현대 사료인가요? 현대 사료를 저녁 방송에서 현대사료 아닌데 한일 사료를 저녁 방송에서 한번 추천하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뭐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도 방송으로 TV 보면서 다들 사셔가지고 수익 오늘 많이 났다고 다들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수익 계속 낼 수 있는 장은 지속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페노션인데요. 자, 오늘 페노션 좀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해운주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도 수주 소식 때문에 움직임이 좀 강했는데. 조선주 다음에서 또 해운주들도 안 움직일 수 없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들도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움직이는 거는 늘 똑같은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이슈, 뭐 실적 이슈. 이게 갈 때는 가지만 안 갈 때는 안 가요. 오히려 그래서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가 나은 것 같고, 조선 기자재를 보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조선 다음에 해운주도 움직이겠는데, 뭐 지금 이슈가 1분기 이익 개선 전망에 대한 상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중국 상하이 봉쇄가 풀리게 되면 이제 다시 물량이 또 다시 급증을 해서 해운 운임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뭐 페노션, 그다음에 HMM, 그다음에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 이제는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직 올라간 게 크지 않으니까 뭐 내일이든 모레든 조정받으면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겠고요.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고 분석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매매 정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지바이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4월 15일 날에 5,330원에 이제 현재 가격에 조금 가격이 비싸지만 그냥 쫓아가서 사도 상관없다. 어차피 수익 날 거다 하면서 장주에 그냥 사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이틀 만에 지금 상한가를 먹고 수익률은 40.3%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서도 뭐 이지홀딩스 35.8% 이게 그 전날 14일 날에 드렸던 거고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오늘 장중에 두 개 상한가 같은 종목인데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종목들이 대유, 카프로, 대주산업도 3월 달 얘기고 카프로, 대유, 그다음에 국순당 이런 종목들인데요. 다 16%, 22%, 15%, 16%, 35%, 40.48% 최근 일주일 동안에 너무너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방송에 증거 자료가 실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이 계속 좋을 예정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은요. 점수는 85.5고요. 매수 포인트도 90점 수 좋게 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유튜브에서 하겠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파트너님과 장중 소통 방송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